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잠 못 이루시면서 이 투표 현황을 계속해서 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흥미진진하네요. 예, 뭐 이런 사안을 흥미진진하다고는 할 수밖에 없는데 참 뭐랄까요? 역대 미국 대선 가운데 그야말로 이거는 역사적인 선거인 것이 네. 일단 너무 지저분하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번에도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된 거는 이른바 주류 언론들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좀 뭔가 허점이 많다. 네. 조사상의 어떤 문제 내지는 그 오류였을까 아니면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그쪽 세력들의 어떤 뭔가 의도가 숨어져 있었던 그런 여론조사 몰이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블루웨이브는 진짜 물 건너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대선 개표 현황 지금 구글에 들어가서 바로 검색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바이든 248명 선거인단 확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AP통신 기준이에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우선 블루웨이브가 힘들어졌다는 것은 요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지금 조금 작게 표시된 건 요거는 뉴욕타임스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원을 갖다가 박빙이긴 합니다만 그대로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뉴욕타임스는 오히려 AP보다도 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하원에서도 기존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그 비율에 비해서 좀 공화당이 오히려 더 선전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보시면은 자 이제 좀 흐릿하게 표시한 데가 아직까지 미확정인데죠. 자 밤새 그냥 위스콘신은 그냥 지금 바이든 승리 쪽으로 이렇게 그냥 표시가 돼버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스콘신 이제 재개표 요구가 들어갔고요. 지금 이 상황 248에서 270명이 되려면은 지금 22명이 필요하잖아요. 22명이 필요한데 지금 아주 미시간이 16명이고 네바다가 6명입니다. 네바다는 거의 지금 뭐 바이든 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미시간 16명에다가 네바다 6명까지도 확정이 돼버린다면 딱 270이 나와요. 바이든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경합주는 경합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속보기도 한데 펜실베니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을 갖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네.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3일 그 11월 3일 이후 선거일 이후 3일째까지도 도착하는 것 갖다가 이제 표를 인정하는 건데 우편 그렇죠. 투표 이게 뭐 한 200만 표 넘게 지금 당락 갖다가 뒤바뀔 수 있는 숫자다 하는 그런 얘기죠. 뭐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쪽도 아직까지 경합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도 참 놀라운 거는 지금 그다음 한번 보시죠. 네. 벌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돌아다닙니다. 뭐 사진들 보면은 막 우편함 옆에 우편 투표 용지들이 그것들이 막 버려져 있고 한 사진 보면 네. 허무한데 그 사진은 제가 캡처를 안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위스콘신에서 말이죠. 총 등록 유권자는 312만 9천 명인데 토탈 지금 투표 용지가 323만 9천 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요.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 무슨 뭐 아프리카나 무슨 뭐 미개국 독재자들이 있는 데서나 행해질 만한 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집권 대통령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요거 다시 한번 저는 뭐 여러 매체에서 이걸 갖다 소개하고 있는데 네. 참 놀랍습니다. 뉴스위크 지난 10월 26일자 최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예민한 이슈 두 개를 다뤘습니다. 메인은 그거였어요. 시진핑의 시크릿 플랜입니다. 비밀 계획. 네.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그게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 한 600개 정도의 커뮤니티 그룹.
좌우지간 미국 안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정계, 무슨 뭐 언론, 산업계, 교육계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 한 600개 정도의 커뮤니티 그룹이 미국을 어쨌거나 혼란스럽게 하고 일종의 패권 싸움에서의 긴 호흡으로 가고 있는 그런 네. 얘기다. 이걸 갖다가 뉴스위크가 심층 오랫동안 이제 그거 했다는 얘기고, 또 여기 이 위에 이 기사도 이 제목도 보시죠. 존 로버츠가 스틸 매터 여전히 문제가 될까 하는 그 제목인데, 존 로버츠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입니다. 아들 부시 때 대법원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여기가 이 사진 보시면은 긴스버그 여기 노란색 이 보수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했던 이 긴스버그, 이 대법관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9명 가운데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대법원장 포함 5, 그리고 진보 4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긴스버그가 죽어서 5대 3이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달 동안 이 에이미 코니 베럿, 뭐 외신에서는 약자로 ACB라고도 막 표현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상원 인준을 받아서 대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묘한 게 왜 존 로버츠가 왜 문제가 될까라고 뉴스위크에서까지 했느냐 하면은, 보수는 보수인데 그동안의 주요한 판결들에 있어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따금씩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쪽으로 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쪽에다 손을 들어줬었다는 네. 것이죠. 예를 들면 다카 같은 경우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불법 체류자들의 그 자녀들을 갖다가 추방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인도적으로 유예한다가 이른바 다카였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다카 폐지. 근데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 행정명령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낼 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잘못됐다 쪽으로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대 3도 불안했던 거예요. 네.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냥 저쪽으로 붙으면은 4대 4가 되니까, 그래서 기어이 이렇게 6대 3의 구도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우편 투표는 사기야라고 얘기했던 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견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어이 대법원 가겠다고 어제 대놓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이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겼다고 하는 이 경우 참 그래도 심지어 엘고만 하더라도 네. 연방 대법원까지 가다가 2000년에 지난주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 플로리다 주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뒤로 가면서 엘고가 그래도 신사적으로 그걸 했고, 우리가 통상 선거 날 밤 깊은 시간 되면은 승복하면서 이렇게 승자에게 축하 메시지 전하고 했던 그렇죠. 게 우리가 예. 봐왔던 미국 대선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 표정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중국은. 네, 웃고 뉴스위크에 있는 거죠? 예, 이런 예. 표정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시장입니다. 네. 야, 어제 우리 아시아 거래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는 미국은 이제 개장 전이었고, 이런 흐름에서 이른바 바이든 트레이드라고 얘기되던 민주당이 싹쓸이 했을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재정 확대,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올라가는, 네. 그리고 달러는 약세되는 그런 식의 흐름에 대한 막 되돌림이 있었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달러가 확 뛰어갖고 어제 서울에서 47원 60전까지 네. 갔습니다. 1147원 60전까지 가기도 하고, 위안화도 갑자기 막 약세로 뛰기도 하고,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막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했습니다만, 지수선물도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았는데 시장이 의외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흐름으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블루웨이브 언론들은 저렇게 외치지만 저렇게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타격이 예상되던 기술주들이 그냥 훨훨 나는 뭐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블루웨이브 현실화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네. 인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지수의 현황도 확인해 볼까요? 변동성이 그럴까요? 상당히 컸던 하루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보시면은 네. 아예 장이 열렸을 때는 그냥 갭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시가 자체가 보시다시피 2.54% 그냥 오른 채로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에 4.5%까지 상승폭을 넓혔다가 종가도 그래도 3.85%. 여기 화살표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거래량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자는 급했고 그 사자는 매수세에 대해서 나 지금 팔고 싶어가 별로 없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마존닷컴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 CEO들 가운데 가장 트럼프 대통령하고 척지고 있는 데가 제프 베조스 아니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사주인데 네. 뭐 그런 식인데 아마존은 뭐 놀랍게도 뭐 6.32% 아주 급등했습니다. 어느 정도 또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여기서 당장 뭐 어지간하면 이런 차트에서는 오르죠. 5, 20, 60, 120, 121선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한 이틀 버둥댔더라면은 오를만한데 오르는 폭이 상당히 컸는데 그 기폭제가 그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여기에 워낙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애플도 있죠, 이런 기술주들까지 하고 나머지 뭐 헬스케어 관련한 주들 이런 것들까지 뛰어서 장중에 3.48% 올랐다가 조금 상승폭을 내주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2.2% 오르는 그런 흐름이 됐고 러셀 2000이 조금 그가죠. 그 전날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제는 막상 장중 하락세도 보이다가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러셀 2000주 같으면은 경기 민감주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블루웨이브의 현실화됐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막 재정 부양책들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어제 또 은행주들은 또 이 와중에도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할 것 없이 꽤나 밀리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조금 더 보시죠. 네. 미국채 10년물 보세요. 일간 차트 보시면 우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했죠. 예. 예, 엄청났습니다. 요거 조금 한번 5분 차트로 보시죠. 네. 어제 우리 낮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11월 4일 10시라는 얘기는 어제 우리 한국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막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0.93 이거 잘못하면 이거 1% 찍나 싶던 그런 어떤 미국채 10년물이 결국은 다시 0.76대로 우리가 익숙한 레벨로 다시 내려오는 하나 더 달러 보세요. 네. 일간 차트 보시면은 어제 하루 중에 아래 위로 꽤나 출렁거렸다는 얘기죠. 꽤나 출렁거리고 원위치 하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조금 오히려 더 약세입니다. 이것도 어제 5분 차트로 보시면은 어제 장중에 이렇게까지 갔어요. 점심시간 무렵에. 네. 이렇게까지 갔던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합주에서 뭐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 우편 투표 개봉하기 전에 막 이기고 이러는 모습들에서 이제 이른바 바이든 트레이드 쪽으로 포지셔닝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급한 되감김이 나왔죠. 뭐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달러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야, 미국 대선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바빠진다. 이 재정 부양책을 갖다가 시장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네. 조금 이렇게 되면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 대통령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네. 대충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그 구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재정 부양이라는 것이 팍팍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뭐 실타는 떨어졌네 어쩌네 하지만 연준이 결국 또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갖다 또 끌어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네.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되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결국 94도 살짝 올랐었던 게 그냥 내려오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에서 NDF 시세도 어제 뭐 37원 70전으로 마감하고 장중에는 47원까지도 갔습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 10원 정도 낮게 마감을 했어도 상승 마감인데 오늘은 이것도 한 7원 정도 까먹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한 30원 내리면서. 내지는 29원 정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출렁거리기만 했지 며칠 전과 달라지지 않은 레벨에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유가도 올랐습니다. 유가도 올랐어요. 사흘째 네. 올랐죠. 어제 물론 원유 재고가 뭐 한 800만 배럴 급감 뭐 이런 어떤 재료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 사라. 국채 수익률 떨어진 거 보면 국채도 샀죠. 네. 주식도 샀죠. 뭐 그러게요. WTI고 뭐고 다 사는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글쎄요. 어제 이제 금만 살짝 못 올랐는데 막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막 일단 다 사고 보자. 현금은 손에 들고 있지 말자.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 흐름이 이런 식의 이 정도의 급등세가 계속 뉴욕 증시나 뭐 다른 상품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의 상승폭을 갖다가 계속 이어간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장의 맷집이 상당하고 그리고 이른바 강세론자들이 굉장히 멘탈이 강해졌다는 거. 어지간해서는 포기 안 하는 네. 뭐 그런 정도.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를 떠나서 기본적인 어떤 시장 환경 자체가 풍부한 유동성과 역사적으로 낮은 이 저금리 환경 그리고 뭐 앞으로도 결국은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면 정책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썰로만 회자되던 MMT가 결국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펑펑 그냥 일단 찍어내고 보는 네. 세상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된다면 뭐라도 붙들고 있자.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대선 개표 과정을 보면은 네. 앞으로 이 대통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좀 거는 걸릴 것 불가피하고 같아요. 네. 진흙탕 싸움도 일어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 자산이라든지 그런 쪽은 더 갈 것이다. 주식시장 대표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다의 여부는 며칠 더 보기는 보고 싶습니다. 네. 며칠 더 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어젯밤에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대선 결과가 깔끔하게 누군가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고 이렇게 뭐 심지어 연방 대법원에까지 가서 잘못하면 이제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시장은 이미 우리도 이미 뭐 진짜 전략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말을 했잖아요. 네. 잘못하면 이번 대선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 있겠다. 뭐 시장에 돈 태운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별의별 시나리오 다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와중에 결국 이러한 또 한 번의 불확실성이 더 짙어지는 이 와중에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에 어쨌거나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밀리는 시장임은 확인됐다는 것이죠. 네. 네. 오늘 분석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